6월 24일 오늘 화요일 MPB 크보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예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변수가 나오는 걸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오늘 MPB는 이제 교류전 취소분인 거죠. 취소분 경기들이 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1, 2화는 오늘 단콘이 진행이 된다. 단콘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바롯데 요미부터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을 안 받고 그냥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도 추천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 투수력은 여전히 좀 답이 없지만은 그래도 방망이가 좀 잘 터지고 있는 지바롯데다. 폴란코, 소토, 오카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언급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세 선수가 부상 부진으로 지금 우르크를 리그 평균 이상 찍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100 이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즌이 망해 가고 있는 지바롯데 입장에서 젊은 선수들 좀 굴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젊은 선수들의 면면을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이게 자세히는 모르실 테니까. 일단은 후지야라 쿄타 이 친구가 25살이고요. 시즌 절반 정도 작년에 소화하긴 했는데 129 정도 우르크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기대감이 좀 있었던 친구고 올해도 좀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출루율 상당히 좋은 친구고 다음 지바롯데에서 제일 주목해볼 만한 야수가 그 야마모토 다이토라고 이 친구가 그 노란색으로 염색한 머리 염색한 그 친구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성 라운드로 지명돼가지고 이제 2군 폭격기 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로 보시면은 이제 뭐 문상철이나 안도희 같은 그런 자원인 거죠. 2군을 이제 폭격을 했고 올해 이제 1군 핵심들이 못하다 보니까 이제 콜업이 돼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우타 거포고요. 에버러지 좀 떨어지는 양반이고 지금은 일단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런을 꽤 잘 치고 있죠 이 친구가. 그런 점들 이런 친구들이 근데 타격감 좀 박으면 좀 시게 박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죠? 그런 거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살짜리 포수 친구가 하나 있어요. 류세이 테라치라고 이 선수가 이제 고졸 2년차 포수인데 올 시즌 1군 데뷔했고 방망이 재능이 있다라는 평가를 좀 듣는데 실제로 좀 방망이를 잘 치고 있습니다. 1군에서 올해 데뷔했는데 우르크가 110이니까 나름대로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장타툴이 거의 없어요 이 친구. 그래서 이제 똑딱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친구다. 근데 포수가 똑딱지라도 해주면 고맙죠 뭐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이 지바롯데의 빠따를 이끌고 있는 선수들이 전부 어린 선수들이란 말이야. 25살, 22살, 19살. 이 양반들 빼고는 지금 좀 전체적으로 아쉬워요. 그죠? 전부 우르크 제가 100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후지오카 유다이 친구는 뭐 이루수 아실 거예요 이 양반은 좌타자고 이루수에 수비 좀 못하고 약간 이제 파도 스윙 하는 양반인데 그래도 빠따는 꾸준하게 잘 치고 이 양반 출루율이 굉장히 좋아요 삼구왕이 좋은 편이라 가지고 빠따는 좀 잘 치죠 이 양반 근데 조금 좀 수비가 좀 아쉽다 이 양반은 뭐 꾸준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바롯데 빠따는 이 정도로 좀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젊은 선수들이 언제까지 잘할지는 좀 미지수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요즘에는 뭐 빠따를 잘 치긴 합니다 그냥 오버팀이긴 해요 지바롯데는 현재 기준으로는 근데 오늘 만나는 상대가 언더팀이죠 요미우리는 요미우리는 지난주 홈 6연전을 했는데 3승 3패를 일단 반타작은 했습니다. 그래도 홈발을 좀 받는 팀인데 그래도 반타작이니까 뭐 잘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줄만 하겠죠. 방망이는 여전히 처참하고 홈에서도 시원하게 치지를 못했던 방망이가 원정 가면 더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점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근데 조조마리는 타자구장이니까 뭐 칠 수도 있기는 한데 지난 이게 이제 잔여 경기잖아요 지난 경기를 두 경기를 했고 지난 두 경기를 보면 3득점 1득점으로 이 조조마리는에서의 득점력도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빠따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은 사실 빠따 전체적인 구색이 나쁘진 않거든요 솔직하게 요미우리가 일단 오카모토 공백이 엄청 크죠. 중심 타자는 없으니까. 뭐 이제 그렇고 여기가 전체적인 막구는 나쁘지가 않아. 케비지가 요즘 좀 못하고 있긴 한데 뭐 케비지도 있고 그리고 이즈구치 유타가 굉장히 잘해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2년차 1군 데뷔 2년차인데 우르크 130 찍고 있습니다.
주전 유격수가 좀 애매한 팀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기존에 주전 보던 친구는 좀 메가리가 없고, 사카모토는 이제 좀 늙었고,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요시카 나오키는 뭐 1루에서 좀 원래 좀 꾸준하게 치던 양반이고, 요 정도가 이제 전체적인 왁구거든요. 케비지, 오카모토는 뭐 빠져 있고, 요시카 나오키 그리고 이즈구치 요런 자원들이 나름 이제 핵심 빠따 자원이다 보시면 되겠죠. 마루야 뭐 최근에 복귀해서 이제 좀 치고 있고. 그래서 상위 타선의 전체적인 왁구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약간 좀 모를 만한 선수들 좀 말씀을 드리면 와카바야시 가쿠토라고 이 친구가 이제 세이브에서 뛰던 양반인데 정말 못했어요. 근데 올 시즌 데려와가지고 오픈빨이 조금 있었다는데 최근에는 좀 거의 경기를 안 나옵니다. 어디 부상이 있는지 어쩐지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요미우리가 좋아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인 야수 왁구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그죠? 그래서 오카모토만 좀 사실 오카모토가 없는 지금도 전체적인 야수 왁구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리드만 잡아줄 수 있는 빠따만 조금 치면은 불펜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많이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죠? 지금 빠따를 너무 못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략적인 두 팀의 빠따들을 조금 브리핑을 좀 해드렸고요. 오늘 경기로 좀 넘어와서 브라이언 서머스 올 시즌 데뷔해서 4경기 던졌고요. 신빙 외국인인데 일단 4경기 중에 한 경기가 조금 저털렸고요. 이 경기는 조금 좀 이슈가 있기는 있었어요. 이 경기가 그때 약간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는 경기였나 어쨌나 뭐 그랬었는데 본인이 어디가 좀 안 좋은지 이렇게 그 트레이너를 호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 좋았어 이날. 런도 3방 맞았고 패전됐고 4실점 했고. 근데 이 경기 빼고 나머지 경기들은 잘 던졌거든요. 라쿠텐전에 5.2이닝 무실점, 히로시마전에 7이닝 1실점 하면 잘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의 기록들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24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안 뛰었습니다. 2024 시즌 트리플 A에서 ERA가 4.15로 뭐 소소하게 던졌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커리어 전체로 봤을 때 런이 엄청나게 런을 많이 맞는 선수거든요. 근데 2024 시즌에 한 100이닝 정도 던지면서 런이 1.24로 좀 그래도 좋아진 거의 첫 번째 시즌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줄 만한데 커리어 전체로 런이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조조마린하고 궁합이 괜찮을까 그런 생각은 제가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극단적인 뜬볼 투수란 점도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뭐 지금까지는 샘플이 좀 적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죠? 한 경기를 좀 런을 3방 맞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를 좀 잘 던졌기 때문에.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체인지업이 조금 좀 약해가지고 우상바 기질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직구하고 스위퍼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던지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홈런 리스크가 이 선수의 흥망을 좀 가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샘플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반대 선발은 니시다테 유이고요. 최근 2경기 연속 7이닝 3실점, 7이닝 1실점 하면서 승투 먹고 있고 이번 교류전에서 사실 센트럴 리그 투수들이 퍼시픽 리그 타자들 좀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 소뱅하고 니오넴, 파타티어 엄청 높은 팀들 상대로 잘 던졌단 말이야. 2경기나. 그래서 좀 기대치를 좀 높여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좀 하기는 하고요. 이 앞선 팀들보다는 뭐 조조마린 원정이라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앞선 팀들보다는 지바롯데가 파타티어가 약간 낮은 건 팩트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가 원정 그것도 조조마린 원정을 간다 이런 부분은 뭐 리스크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교류전에서 좋았던 피칭 내용들은 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 직전 경기 던지는 거 좀 봤었는데 볼빨도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뱅전 7-3으로 승투됐는데 이 경기도 원정이었습니다. 페이페이 원정도 난이도가 좀 높은 원정이긴 하죠. 그래서 기대치가 좀 있다. 뭐 선발들은 뭐 둘 다 고만고만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서머세인지 피홈런 이슈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관건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빠따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은 지바로테 쪽이 약간 좀 우세하고 불펜 쪽은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요미우리가 좀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고민되는 요소들은 좀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뭐 단콩 경기까지 좀 감안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좀 떠오르는 거는 언더 같아요. 예, 지바로테 같은 경우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바팀이에요, 오바팀. 빠따를 잘 치고 불펜이 약하기 때문에 오바팀인데 반대로 요미우리는 언더팀이죠, 그죠? 예, 불펜이 좋고 빠따가 조금 약한. 더더군다나 원정관 빠따를 더 못 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점이 일단은 선발들 맞고 예, 양 팀의 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약간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그래서 6점 언더 정도 보고 저는 요미우리도 일단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렇죠? 요미 입장에서 연타를 좀 치기가 힘든데 서머스가 런 이슈가 약간 있다라는 점에서는 요미우리가 그래도 리드를 잡으면 지지 않는 팀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니시다테도 좀 기대치가 있는 피칭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의 요미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털린 날이 첫 경기 아니었고요. 세 번째 경기였습니다. 예, 세이브와 홈에서의 경기였고 이때 그 막 트레이너를 호출하기도 했었어요. 어디가 좀 안 좋았나 봐 이날. 예. 그래서 이 친구 관건은 런 이슈인데 런 이슈가 일단 한 경기 빼고는 안 나오기는 했다. 뭐 그 정도. 그래서 단콘인 거 좀 감안은 좀 하고 예, 언더의 역배 보겠습니다. 요미우리 역배. 표는 조금 늦게 보내드려요 오늘은. 예, 오늘은 우치가 있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두산 네, 크보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원래 보통 화요일은 정배 흐름이 좀 많기는 한데 오늘 일본 야구도 많이 없고 예, 국내도 우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튀는 경기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건 좀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된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대 스스지입니다. 예, 일단은 양 팀 모두 경기력이 조금 뜨뜻미지근해요. 그죠? 예, 최근 기준으로 두 팀 다 최근 10경기 4승 6패. SSG 4승 1무 5패. 뭐둘 다 뭐 그냥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산은 최근에 특징이라 할 만한 게 실책이 조금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저 여기 실책이 진짜 심각할 정도로 막 번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 10경기에서는 실책이 3개밖에 없다. 근데 제가 이 실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두산이 홈으로 오면 실책이 많아진다. 예, 아무래도 잠실이 그라운드가 딱딱하기 때문에 오재원이 옛날에 뭐 글러브 집어 던지고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내야 바운드가 가장 지랄맞은 구중 중에 하나가 잠실이란 말이야, 그지? 잠실 아니면 고척 이런 데를 내야수들이 힘들어하는데 홈에서는 최근 10경기 끝나보면 실책이 14개라는 점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요. 최근에 두 경기 원정 LG 원정이었으니까 뭐 잠실이죠. 예, 두 경기에서 실책 하나 했습니다. 최근에 불펜들이 좀 많이 불안하고 태견이도 최근에 좀 꾸역투가 좀 많죠, 그죠? SSG 같은 경우에는 최정이 없다 보니까 좀 잇몸으로 빠따를 좀 치고 있는데 잇몸 빠따는 뭐 그런 대로 좀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 그죠? 예, 최정이 좀 빠져 있고 그리고 용타가 좀 그렇게 뭐 잘 치고 있는 시점이 좀 아닌데 최근 기준으로 한유섬 네 그리고 저기 고명준이하고 최근에 살아난 이제 박성환 그리고 오태곤 이런 자원들이 최근에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괜찮기 때문에 득점력은 그래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운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득점력은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양 팀 다, 두 팀 다 좀 뜨뜻미지근하다. 일단 오늘 선발은 누가 봐도 화이트가 낫습니다. 그죠? 예, 최원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원준은 예전에 뭐 잘했던 선수지만, 리바운딩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예, 리바운딩이 안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이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극단적인 템포로기 때문에 잠실발을 조금 좀 받는 편인데, 이 잠실발도 최근 3년간 그렇게까지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긴 하거든요. 원정보다는. 근데 뭐, 잠실에서 특히 잘 던지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렇기는 한데 이제 포인트로 좀 짚어드릴 만한 건 SSG 전에 정말 좋지가 않았어요. 예, 올해는 만난 적이 없고 작년에 이제 6번을 만났는데 작년에 7.56으로 좀 나빴단 말이야. 예, 근데 이 양반이 문화하고는 4대가 안 맞는 양반이거든요. 예, 뜬볼 투수가 언더핸드기 때문에 문화하고는 4대가 아예 안 맞는 양반이고 작년에 홈에서 SS 상대로 3경기를 던졌거든요. 작년에 극도로 부진했던 최원주인데 홈에서 2경기는 괜찮았다. 5이닝 2실점, 5이닝 1실점, 3.1이닝 4실점. 오늘 결국에는 우리가 리스크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만약에 변수가 뜬다면 이런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건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아요. 극도로 부진했던 작년 시즌 네, 홈에서 스스질이 3번 만났는데 2경기는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부분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반대 선발이 다른 선발도 아니고 화이트예요, 화이트. 그죠? 화이트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죠? 양반이 변화구가 구위는 진짜 좋은데 변화구 면에서 앤더슨하고 비교하면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좀 찍어주고 있죠. 그리고 처음 들어오는 시즌인데도 원정도 나름대로 적응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음,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최원준이 뭐 호투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반대를 보는 건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SSE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보는 이유는 최원준이 조금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언더는 언어보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잠실은 지금 비에보가 뒤쪽으로 있어요. 뒤쪽으로 있기 때문에 오버가이가 약간 좀 거슬리죠, 그죠? 뒤에 경기가 잘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언어보를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요소는 두산의 이제 실책 이슈 같은 거, 그리고 두산 불펜이 좀 불안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도 최종 결론은 언더, 스승의 언더 보겠습니다. 코 찍찍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냉방병 걸려가지고 내일쯤이면 완벽하게 나을 것 같은데. 다음 경기는 삼성 대 하나입니다. 삼성 최근에 이제 3연패 달리고 있고요. 롯데 원정 가서 두 경기 패배를 했고, 제가 두 경기 다 롯데를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첫 경기는 뭐 간보아 경기니까 그랬고, 두 번째 경기 세웅이 대 원태인, 세웅이를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불펜 때문에 롯데를 좀 봤던 기억이 좀 나고요. 그만큼 지금 삼성이 불펜이 거의 뭐 블랙홀입니다, 그죠? 김재훈 뭐 나올 때마다 좀 털리고, 뭐 김태훈이 직전 경기 롯데전에서도 6실점 하기도 하고, 불펜이 상당히 좀 헐겁다. 근데 타격감도 굉장히 좀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도 그래서 뭐 홈에서는 빠따 분위기를 좀 한 번씩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하나는 요즘 투타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죠? 용타가 빠졌는데 리베라토인가? 그 친구도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마이너 있을 때 성적들을 좀 찾아보니까 컨택이 좀 좋고 성관이 좋은 타입이고 딱 치는 거 보면은 딱 그래 보이죠. 그죠? 공을 굉장히 뒤에다 놓고 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볼삼비라든지 컨택 비율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꽤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역시 하나 역시 최근에 타격감이 아주 좋거든요. 그죠? 최근에 최인호도 굉장히 잘 치고 최대훈도 좀 꾸준하고, 그리고 리베라토도 좋고, 뭐 이 팀이야 뭐 불펜 좋은 팀인데 빠따가 괜찮으면은 뭐 질 이유가 별로 없죠. 오늘 선발은 최원태가 나오고요. 최원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퐁당퐁당하고 있습니다. 롯데전에 5이닝 2실점, 스리전에 5.1이닝 4실점, 기아전에 6이닝 무실점, 직전에 KT전에 4이닝 6실점. 뭐 종잡기가 힘들 정도는 이제 업다운으로 좀 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잘 던질 차례긴 한데 글쎄요. 뭐 최원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선수고 이제 최근 기준으로는 이제 구위형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원래 이제 싱커볼러였는데 싱커도 이제 많이 안 던지고, 작년에 많이 던졌었던 커터 같은 경우에도 어 저기 많이 안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위에 좀 집중하고 있는 시점이다. 일찍 와셔서 오셔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끝나고 하시든지 질문을. 매너를 좀 지켜주시길 바래요, 그죠? 다른 분들은 일찍 오셔서 기다리셨다 듣는데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일찍 올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지 사람들이. 질문은 끝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원태는 일단은 구이형에 좀 가까워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구속은 확실히 잘 나온 지 조금 좀 돼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 아무튼 기복은 좀 있지만 한 경기씩 좀 잘 던지고 그러기는 한다. 자, 오늘 하나 선발은 라이언 와이스가 나오고요. 와이스는 사실 제가 이 친구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뭡니까? 저 좌상방 문제가 좀 있다, 이 선수가. 좌타자 상대로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좌타자가 메인이거든요, 그죠? 지금 성윤이 같은 친구들도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고, 뭐 용타도 그렇고, 그리고 뭐 구자욱도 그렇고, 좌타가 메인 팀이기 때문에 상성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 친구 말씀을 드릴 때 하는 말씀인데 이 친구가 구위가 좋을 때는 그
9위로 그냥 저 타자를 이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올 시즌 좌우 성적을 보면은 좌 성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9위가 좋은 시점인 거죠. 근데 9위가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은 이 친구는 좌에 좀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는 좌상바 문제가 있었는데 올 시즌은 좌상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9위로 이겨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서드 피치를 많이 던지지 않는 선수고 서드 피치가 약간 약하기 때문에 이제 9위 그리고 스위퍼를 뭐 백풋으로 던져가지고 좌타자 뒤쪽으로 던져가지고 이제 헛스윙을 유도하는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성이 좀 좋은 편은 아니다. 이 정도는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요. 삼성은 작년에는 만난 적이 없고 올해 두 번 만나가지고 홈에서는 7이닝 1실점 잘 던졌고 원정에서는 4.2이닝 5실점 2피 홈런으로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이스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린데 상성이 좋진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은 9위로 지금 좌타자를 이겨내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줄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원태의 퐁당퐁당 이슈, 와이스의 좌승만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늘 경기에 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대체적으로 한화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매치업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불펜에서 일단 차이가 좀 크다라는 부분들, 불펜 체급이 너무 크고 이게 삼성이 이기려고 하면은 와이스를 좀 털어먹으면서 리드를 잡고 불펜 싸움에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죠? 그런 면에서 삼성이 좀 힘든 경기가 아닌가. 사실 털어먹을 가능성 없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털어먹는다고 하더라도 불펜 싸움에서 좀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양팀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4패로 삼성이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최근 4경기 연속 홈팀이 좀 승리하고 있다는 부분은 포인트인데 이 4경기 중에 3경기가 하나 홈이었다는 거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번 시리즈에서 홈이니까 뭐 한두 경기 좀 이길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조금 좀 빡세 보이긴 한다. 삼성 하나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언어보도 약간 고민은 되는 것 같죠 이 경기도. 라팍 경기이기도 하고 삼성 불펜이라든지 다음 경기는 NC 대 롯데 보겠습니다. NC는 KT전에 일단 위닝 시리즈는 했는데 위닝 시리즈는 아니지 한 경기씩 나눠 먹기 했죠. 나눠 먹기 했는데 전체적인 경기력은 좀 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빠따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불펜도 요즘 기준으로 조금 좀 돌아갔었는데 KT전에 좀 충격적인 경기를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좀 종잡기가 힘든데 그냥 반타작 정도 하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롯데 요즘 뭐 아주 분위기 좋죠? 본인들이 선발에서 밀리는 매치업을 곧잘 이겨내고 있다. 불펜 잘 돌아가고 있고, 튼동님 그 특유의 야수든 투수든 각성시키는 능력이 좀 빛을 좀 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소위 신구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튼동의 리더십이겠죠? 자, 오늘 선발은 라일리 톰슨 대 터커 데이비슨인데 라일리 톰슨은 다들 아시지만 이 선수는 굉장히 구위형이고 구위가 아주 좋고 그리고 약간 볼질럽니다. 근데 이 볼질이 생각보다 이 크보에서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점이 좀 상쇄되다 보니 장점만 좀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고요. 최근에 약간 좀 폼이 안 좋았던 구간들이 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는 삼진도 많이 뽑고 있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도 좀 리스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홈에서 4경기를 던졌습니다. 근데 홈에서 투구들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안 좋았던 2경기가 전부 홈에서의 경기였고, 홈에서 유독 볼질이 좀 많이 나와요. 홈에서 잘 던진 경기, 유일한 경기가 8이닝 무실점, 1자책을 했던 키움전이었고요. 나머지 3경기에서는 전부 패전이고, 톰슨의 문제인 볼질도 많이 나왔고, 런도 3경기에서 4방이나 맞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궁합이 좀 안 좋은가? 뭐 그런 생각은 조금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조금 이 홈에서의 톰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드는 것 같습니다. 어. 반대 선발은 터커 데이비슨이고요. 데이비슨 역시 최근에 좀 폼이 좀 좋지가 않죠. 이 양반 제가 그래도 장점으로 꼽았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막 구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좀 애매해요 전체적으로 솔직하게.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도 시즌초에 잘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약간 낯설음이 무긴 선수 같아요. 투구폼도 좀 괴랄한 면도 있고 어
공을 넣는 위치도 좀 독특한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래도 구종은 좀 다양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좀 탈리기 좀 시작하죠. 볼질도 좀 많이 막 나오고 피안타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고요. NC는 시즌 초반에 한번 만났다는 부분에서 조금 좀 기대감이 좀 있기도 해요. 4월 12일 날 만났거든요. 일단은 뭐 두 번째 만남이니까 이 스타들도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 급박하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텀을 두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터커 데이비슨의 장점이 좀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합니다. NC는 우타자가 많아서 자원을 그래도 조금 메리트가 있는 팀인데 터커 데이비스는 또 우타자를 뭐 많이 가리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선발만 딱 놓고 봤을 때 톰슨이 조금 나아 보이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은근히 톰슨한테 좀 거슬리는 요소도 있고 터커 데이비스한테 기대되는 요소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롯데가 본인들이 선발을 밀리는 케이스의 경기를 곧잘 이겨내고 있죠. 그죠? 꽤 많이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 거슬리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NC가 최근에 불펜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으나 최근에 KT전에 그 충격적인 경기를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약간 역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역배 언더 보겠습니다. 롯데 역배 언더. 다음 경기는 KT LG. KT는 기아전 수입당하고 NC전에 이제 한 경기씩 노나먹기를 했고 빠따는 뭐 꾸준히 괜찮은 시점이고 불펜은 좀 헐거워져 있죠. 불펜들 핵심들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로하스도 뭐 2군 보내쁘고 그래도 뭐 빠따를 좀 꾸준히 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만 하겠죠. LG 요즘 좋아요. 빠따도 좀 좋고 그런 시점이긴 한데 결국에는 1승 4 1승 4승 1무 5패예요. 좀 많이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NC전에 위닝 못한 게 조금 아픈 것 같기는 해요. 그죠? NC전에 이제 막 불펜들도 엄청 쓰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다. 타격감은 좋은 시점에 있기 때문에 타격감 좋을 때 LG는 좀 매서운 부분이 있긴 있죠. 그죠? 서울 선발은 엠마누엘 드 헤이스스가 납니다. 최근에 폼이 약간 좀 회복이 돼 있고 구위도 좀 잘 나오는 시점인데 직전 경기 기아전에 5이닝 6실점으로 탈탈 털렸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 경기 왜 털렸는고 하니 결국엔 우상바 이슈예요, 그죠?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주전들 많이 빠져 있기는 하나 우타자 라인이 괜찮은 팀이거든요. 뭐 박찬호라든지 위즈덤이라든지 이때 아마 김호령한테 타점을 맞았을 거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김호령한테 타점을 맞았고 그리고 이창진 이런 자원들도 꽤 좋은 우타 라인들이죠, 그죠? 이창진도 요즘 타격감이 나쁘지가 않고 그래서 헤이수스의 우상바 문제가 조금 좀 드러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헤이수스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LG전에 굉장히 강한 투수긴 합니다. 그래서 벤자민이라든지 헤이수스 이제 약간 크로스 형태의 투수들이기 때문에 좌타자의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좌타자의 강점을 그대로 많이 보여왔어요 LG한테 그죠? 근데 LG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좌타자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상쇄되어 있는 타선이긴 하거든요. 예전보다는 우타자들이 좀 수혈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 올 시즌 두 경기 만나서 6이닝 3실점 1자책으로 패전, 6이닝 5실점으로 패전. 이렇게 좀 됐었다. 근데 뭐 직전 경기는 본인이 폼이 좀 안 좋을 때 만났다는 거 좀 감안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역시나 뭐 LG전은 그래도 기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헤이수스는. 반대로 치리노스인데 치리노스는 요즘에 좀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죠? 일단은 좀 빗 맞추는 능력이 좀 좋은 선수인데 피안타율이 지금 너무 높아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이 선수가 이제 변형 페스티벌에 강점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걸 던져가지고 빗 맞춰가지고 땅볼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은 안 되는 게 조금 좀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당 피안타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11개, 9개, 5개, 9개, 7개 굉장히 피안타율이 높죠. 그러니까 폼이 소위 좋지 않은 시기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캐디션의 6이닝 무실점 한 경기 뭐 잘 던진 경기가 있고요. 치리노스 약간 티어를 좀 낮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고 일단 선발 쪽에서 상성은 역시나 뭐 헤이소스가 좀 괜찮다고 보여져요. 근데 KT 쪽을 봄에 있어서 좀 리스크라고 볼 만한 거는 불펜이 좀 헐겁다는 거. 헤이소스는 그래도 뭐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있는데 KT 불펜이 많이 헐거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타격감이 좀 매서운 LG 상대로는 경기 후반에 조금 좀 변수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는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언어버는 치리노스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치리노스 헤이수스야 뭐 기대감이 좀 있는 편이고 치리노스가 최근에 꾸준하게 좀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 좀 참고해볼 만한 부분은 여러분들 내일도 비에버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쉬었어. 그래서 웬만하면 불펜들을 좀 돌리긴 돌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들은 전체적으로 오버보다는 언더를 골라서 좀 보실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LG도 뭐 불펜을 좀 돌려볼 만한 날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KT 역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래도 뭐 제가 뭐 추천도 많이 안 받고 일단 했는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전체표 추천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금액을 스티비 라이브 오셔서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 라이브 못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에다 후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린다. 유튜브도 그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한 달짜리 구매를 해주시면 회원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오늘 변수 없이 할 수 있는 경기죠. 키움하고 기아. 자, 키움하고 기아 보겠습니다. 키움은 최근에 여전히 뭐 꾸준히 답이 없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뭐 지분 뭐 얘기가 기아 강등 내치고요. 지분 이야기도 뭐 나오고 하면서 뭐 팀을 정리하네 마네 뭐 그런 얘기도 좀 슬슬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솔직하게 정리하는 게 좀 예쁜 그림 아닐까요? 그죠? 솔직히 좀 민폐잖아요. 그죠? 너무 프로야구를 통해서 장사를 하려는 느낌.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이렇게 던져버리는 시즌들이 나오면 이게 선수들도 그렇고 그죠? 팬들도 그렇고 빨리 정리가 되는 게 프로야구 그림에서 좀 예쁜 그림이긴 하죠. 그죠? 뭐 메이저리그처럼 이런 구단이 하나 있는 것도 나름 뭐 재미 요소긴 한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긴 해. 팬들한테도 좀 못할 짓 하는 것 같고 이 젊은 투수들한테도 좀 못할 짓 하는 것 같고 그러네요. 최근 10경기에서 1승 1무 나머진 전부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빠따도 그냥 그렇다. 기아는 요즘 뭐 좋은 시점에 있죠. 방망이도 굉장히 잘 맞고 있고 불펜의 불안감이야 뭐 시즌 내내 좀 따라오긴 합니다만 기아보다는 저기 키움보다는 좋죠. 그래도 불펜이 최근에 불펜 불안감이 조금 줄어들어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죠? 최근에도 뭐 임팩트 있게 터진 경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빠따 좋고 불펜 좋고 뭐 그런 상황이다. 자, 오늘 선발은 유나가 나오고 있고요. 유나 영철이 이렇게 나오는데 유나는 요즘에 좀 던져요. 이 던지는 배경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유나한테 제가 그래도 좀 아직 뭐 젊은 선수지만 좀 실망을 했던 부분은 작년에 안 좋았잖아. 근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변화가 많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뭔가 좀 바꾸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었다는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선수가 좀 잘 던지고 있는 구간에 그래도 변화를 좀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싱커인데요. 최근에 이제 투심을 좀 던지기 시작을 했고 그 투심이 꽤 잘 먹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분석이 조금 더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잦아들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싱커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경기 내용이 좀 나아졌다는 부분은 그래도 이 구종에 집중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피안타율도 꽤 준수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상대가 근데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 뭐 이닝을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기아 요즘 뭐 타격감이 아주 좋은 기아를 만나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긴 한다. 영철이 최근에 뭐 눈물 흘리고 복귀하고 2군 갔다가 복귀한 이후로는 꾸준히 좋은 페이스고요. 영철이스러운 피칭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철이는 결국에는 이 친구가 뭐 구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냥 커맨드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 구석구석 던져가지고 빗 맞추고 이런 거를 좀 잘해가지고 낭낭한 뜬볼류도 솔직히 영철이나 뭐 이제 뭐 마츠바나 뭐 오노 유다이 이런 투수들의 특징들은 공이 졸라 만만해 보이거든요. 타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막 달려든단 말이야. 근데 빗 맞아 힘들어가. 그래서 빗 맞아서 안 넘어가. 그래서 뜬볼 몇 개 따 보면 그냥 경기 말리는 거죠. 그게 이제 영철이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사실 이마이 잘 던졌으면 한번 조털리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슬쩍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페이스가 꾸준합니다. 일단 뭐 제가 직전 경기도 영철이 한번 털릴 때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3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이 경기도 피안타를 4개밖에 안 내줬어요. 그러니까 빗 맞추는 능력이 여전히 좀 건재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영철이 조금 위험한 선수기는 하나. 예, 어쨌든 피안타가 지금 복귀한 이후로 경기들 피안타를 보면은 4개, 3개, 3개, 2개, 3개, 3개, 4개 피안타 억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 역시 뭐 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기아를 봐야 되고요. 오늘은 오버 쪽이 살짝 조금 땡기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일단은 뭐 유나 요즘 조금 폼이 괜찮은 거 알겠고, 영철이도 알겠는데 일단은 키움 불펜 이슈가 좀 거슬리고, 기아 요즘 빠따가 아주 매섭고, 그리고 양 팀 만났을 때 굉장히 오버 게임이 좀 많았거든요. 10득점 이상 경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양 팀 만났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무시는 할 수 없다. 오늘 제가 대체적으로 언더를 많이 봤는데 이 경기는 그래도 오버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는 드네요. 아 근데 좀 멀리니까 좀 거슬리네 이거. 잠깐만요. 82%? 의문의 호투호투 선발 불펜 때려넣기 언더. 여러분들 언더. 이런 날 배변 나오는 경기는 조금 자제. 제가 어제 샌디 경기는 그냥 오바를 봤거든요, 그죠? 배변 나와도. 근데 이 경기는 언더 가능성도 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두 투수 두 선발 모두 최근에 폼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서 9.5면 그래도 언더. 근데 언더가 뜨면 개똥줄로 뜰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전경기 일단 알아봤고요. 표는 조금 이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취소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4시 반 전에는 보내드릴게요. 오늘 주간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겠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녹화는 여기까지.